어, 문제는 풀어보셨죠?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지난번에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주몽신화, 그러니까 고전 그 산문을 볼 때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속독하면 되죠. 쭉 그냥 읽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는 유아가 집에 있으니 햇빛이 비쳐 몸을 피해도 쫓아가며 비추었다. 아주 신기한 거죠. 신기한 현상이죠. 기이한 현상. 처음에 주몽이 나올 때 연평 겨드랑이로 한 알을 낳았는데 알은 하나의 세계죠. 하나의 세계 국가. 그러니까 어떤 국가 지도자가 태어났을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크기가 5대들이나 되었다. 금화 왕이 기이 여겨 말하기를 사람이 새 알을 낳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 마곡간에 두었더니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더니 모든 짐승이 호위했다. 구름이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 항상 햇빛이 있었다. 왕이 깨뜨려 해도 깨어지지 않는 돌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결국 이제 유화에게 다시 돌아오겠죠. 시련을 당해도 그 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신성성은 깨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표가 영웅 닿고 이제 뭐 뼈다귀가 좋다는 얘기죠. 기하여 7세에 벌써 보통 사람이 다르게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햇빛이 유아의 몸을 쫓아가며 비춘 것은 하늘과의 연관성이 지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알을 낳았는데 알은 하나의 세계를 상징한다. 알이 깨트려지는 것은 세계가 깨트려져서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몽이 알을 깨뜨리고 세상에 나온 그것은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됨을 의미한다. 또 금화나 짐승이 알을 보호하는 것은 어, 주몽이 매우 신성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뭐 결국 이제 나중에 신성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주몽이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해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오 하였다. 그가 어머니 대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 스스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는데 화살을 쏘는 족족 맞췄다. 그러니까 파리를 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을 잘 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화살은 그 당시 신무기예요. 그 신무기. 그러니까 힘이 있었다는 거죠. 주몽의 나이가 많아져 재능을 다 갖추었다. 금화왕의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놀며 사냥하였다. 왕의 아들과 따르는 사람이 40여인이 겨우 사슴 한 마리 잡았는데 주몽은 사슴을 꽤 많이 쏘아 잡았다. 왕자가 시기하여 주몽을 붙잡으니 나무에 묶고 사슴을 빼앗았는데 주몽이 나무를 뿌리를 뽑아버리고 갔다. 예, 이제 시기 질투하는 거죠. 왕자가 태자 대소가 왕에게 주몽이란 자는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했다. 주몽이 마음으로 하늘 품고 어머니에게 탄식하여 나는 천재의 하늘의 손자이고 남을 위해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였다.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민하던 일이다. 장사가 먼 길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내가 말을 고를 수 있다. 하고 드디어 목마저로 가서 긴 채찍으로 어지럽게 때리니 여러 마리 모두 놀라 달아나는데 한 마리 붉은 말이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이 말이 준마임을 알고 가만히 바늘을 혀 밑에 꽂아 놓았다.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해 몹시 아유였다. 왕이 목마장을 순시하여 여러 말을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야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주몽의 지혜로움이죠. 이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비슷한 이제 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짐승을 이제 기르면서 야위게 해서 결국 나중에 그게 그 짐승이 뛰어난 짐승인 걸 알고 그렇게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주몽이 이 말을 얻고 나서 그 바늘을 뽑고 다시 먹였다. 주몽이 오이, 말이 협부라 되는데 협보죠, 협보. 등새 어진법과 함께 남쪽을 향하여 엄체수에 이를 때
큰 배가 없고 쫓는 군사가 곧 이를 것이니 두려워 채찍으로 하늘을 뒤로 우러러 탄식하기를 나는 천재의 손자여 하백이 왜 서는데 지금 난을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천후토는 나를 불쌍히 여겨 속히 배와 다리를 주소서 하고 말을 마치니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가 나와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건넜다. 뭐랑 좀 비슷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했더니 홍해바다 갈라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백의 손자이고 이제 천재의 손자이기 때문에 하늘과 물,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이 합해서 이를 도와주고 있죠. 한참 뒤에 쫓아온 군사가 하수에 이르니 고기와 자라가 이룬 다리가 곧 허물어져 이미 다리 오른 자가 모두 빠져 죽었다. 주몽이 떠날 때 차마 어머니와 이별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이르기를 너는 어미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오곡 종자를 써주었다. 자, 오곡 종자 곡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렵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변화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곡 종자를 쏴주었다. 주몽이 살아서 이별하는 마음이 애절하여 보리 종자를 잊어버리고 왔다. 주몽이 큰 나무 밑에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이 아마도 신목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리라 하고 활을 쏘아 한 하살에 모두 떨어뜨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고 나서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다시 소생하여 날아갔다.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했다. 미처 공실지 못하여 비류수 위에 초막을 짓고 살며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고시로 성을 삼았다.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기를 정했다. 그때 나이 12살이었다. 뭐 이런 전설이죠.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여러분 다 풀었을 줄 알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영웅 일대기 형식의 서사구조 맞죠? 영웅 일대기. 그래서 신기한 탄생, 뭐 시련, 뭐 조력자,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라를 건국하죠. 후대와의 관계, 후대와의 관계는 교훈이야. 요거는요, 후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 저기예요. 용비어천가에 나오죠.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 나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 고구려 건국 신성선을 대령 위해 건국신화 맞죠? 주몽이 탄생과 고구려 건국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룬다. 맞고 여러 가지 신화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있죠. 뭐 물의 다리를 이룬다든지 벽시라든지 천손의 후예라든지 또 물의 신 하백의 후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소가 연결되어 있는 난생사라 알이죠. 난생사라 오케이. 2번. 이 글을 읽고 난 반으로 절철치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것은 주인공의 탄생을 신성시, 맞죠? 알은 신성합니다. 본래 알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주몽이 알에 태어난 것은 설정할 수 바로 태양 숭배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오케이. 이런 이제 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체 더 공부하면 쉽죠. 유화가 주몽이에 보리샷을 주며 보낸 것은 유화는 생산신이자 지모신인 것 같아. 그죠? 곡식이니까 생산, 땅의 신이죠. 고기와 자라들이 주몽을 도와주는 것을 설정하는 보아 당시 물고기 자를 신성시 아니죠. 물고기 자를 신성하는 게 아니라 도구일 뿐인 거예요. 답은 4번. 금화왕 아들들이 사냥을 증인 것이니 금화왕의 말을 소중히 기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기만민족 후손이었을 생각해. 뭐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A에 들어갈 것. 자, 들어갈 것. 이거 여러분 요거 잘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숙지해야 돼. 자, 고귀한 혈통에 태어나죠. 고귀한 혈통. 누구와 누구의 결합이야? 예,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천신과 수신의 결합. 그러니까 누구죠? 천신과 수신이 누구? 자, 여기서 해모수와 하늘의 해모수와 하백. 그죠? 해모수 하백의 딸. 해모수는 하늘의 해모수와 수신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 태어났죠. 그래서 천신과 수신의 결합. 비정상적 탄생. 아래서 탄생하죠. 탁월한 능력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뭐야? 예, 활을 잘 쏘죠. 그래서 활의 명수. 백발백중이죠. 예. 그 다음에 아이 때 내다 버려지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금화왕이 알을 버립니다. 구출자를 만납니다. 짐승들이 알을 보호하죠. 자라서 반복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고난이 뭡니까?
금호왕 아들들이 그죠 질투하죠. 뭐 대소라든 협보, 오이, 말이 뭐 이런 애들 금화왕 아들의 질투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위기 극복 위협을 성취하죠. 그래서 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그죠? 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죠. 성공하고 뭐죠? 고구려 건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신과 수신의 결합, 고견 혈통,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죠. 비정상적 탄생, 알아서 태어나면 탁월한 능력이 있죠. 활을 잘 쏩니다. 아이 때 내다 버려지죠. 기아, 뭐 유기 이런 거죠. 죽을 고비를 넘겨 아래에게 버림 받죠. 구출자를 만납니다. 짐승들이 알을 보호하죠. 자라서 반복되는 고난이 오죠. 금화왕 아들이 질투하고 그리고 위기 극복 위협 성취해서 고구야 자라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고를 공부하죠. 기흥 미음직을 신화임의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으십시오. 자, 기억 봅시다. 겨드랑이가 신화적이죠. 니은 화살을 만들어주니 파리를 쏘아죠. 대단합니다. 왕이 목마장 순시하고 여러 말을 모두 살찐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야윈 말을 주먹에 주었다. 이건 신화적인 게 아니죠. 그냥 디귿이 되겠죠. 디귿. 나머지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이루었다. 주먹이 스스로 띠자리 위에서 앉아 임금과 신하의 위기를 정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이제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이 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 이게 이제 뭐죠? 내신 기출 문제로 연결되는데 내신 기출 문제는 좀 배경을 지식적인 배경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되겠죠. 6번 봅시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고구려 건국신화 이제 고시 시조 있죠. 시조 신화 맞고 한 영웅의 탄생에서부터 그 과업을 성취하기까지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천신족사 수신족 결합이라 천부지모 사상을 보이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박의 딸 유하와 해모수 하늘의 신 하늘의 아들 해모수 여러 신화소가 결합돼 우리나라 신화 중에 가장 뛰어난 문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죠?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영웅 일대의 구조를 바탕으로 영웅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갈등은 없죠. 인간적 승리양 뭐 이런 건 없어. 이거는 뭐 현대 소설에나 있을 법하죠. 답은 5번. 자, 2번. 이 글의 도시가 빈칸에 알맞는 거. 자, 해모수죠. 해모수. 하늘의 신 해모수. 해모수. 유하는 뭐라 그랬어요? 물의 신. 물의 신. 그죠? 그래서 주몽 인간이 태어났죠. 이걸 바탕으로 신 한문 영웅 서사시 뭐예요? 동명왕평. 동명왕평이 바로 동명왕이 누구예요? 고구려. 고구려 용교청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 말담이 중국에 달아. 이거는 이제 예찬하는 거죠. 정인지, 건재 뭐 세 명이 왕을 예찬하는 그런 거죠. 용교청과 제왕기는 여기 어디 제왕이 중국 역사인가 헷갈린데 아니죠. 동명왕평이 이제 지금 고구려 동명왕에 대한 얘기고 삼국유사는 김무식이 지은 역사. 금오신화는 누구예요? 금오신화. 누구죠? 조선 시대의 이제 신화가 아니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최초의 한문 누구죠? 최초의 한문 소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이생규장전 그죠? 이런 거 쓴 사람. 왜 이러죠?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알고 있나? 누구지? 아는 사람 말해봐. 누구야? 누구? 김시습 그래. 김시습. 금오신화 김시습의 소설 작품입니다. 자, 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구름이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 항상 일광 햇빛이 비쳐 있었다라는 얘기죠. 뭘까요? 태어날 아기가 상스럽지 못한 암시한다. 태어날 아이가 천신족 그죠? 상스럽지 못한 것도 맞긴 한데 가장 알맞는 것은
예, 천신족의 구애물 신성성을 강조한다. 오케이. 자, 주몽신화를 5번 영일대기 구조를 볼 때 신현 탄생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시오. 뭐죠? 알. 알이 알. 그죠? 알에서 태어났다. 알. 신성성을 가지고 있죠. 알은 세계, 태양 상징하죠. 6번. 이 글과 같이 영서사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주인공이 고개 혈통 맞고 주인공이 평범한 인간들과 다르게 비정상 태어났죠. 맞죠? 3번. 주인공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아니죠. 항상 이제 주변에 도움이 있었죠. 뭐 오이마리 협보라든지 또 자라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나머지는 다 그 영웅서사의 특징이죠. 이와 같은 갈래글이 현대인이 주는 효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효용, 가치죠. 그래서 자 집단 우월성을 가시하는 단결 촉매제가 된다. 민족의 뿌리를 확인하고 오케이. 고대인 세계관, 자연, 우주관 충분히 엿볼 수 있죠. 뭐 아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태양 숭배 사상이라든지 자연이 의인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이를 보편적인 원초적인 의식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민족의 미래를 예언함으로 민족사 가치를 부여한다. 너무 나갔죠. 5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주몽의 인물됨을 적절치 않은 것은 천재 자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제 물 없을 때 나는 천손의 후손이고 얘기하죠. 자신의 과시하라는 경향은 보이지 않죠. 나머지는 보면 되고. 9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역사심을 만들 때 표지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고려 건국 그죠? 신의 아들 왕자의 오르다. 예, 맞죠. 1번이 답이네. 아래 글을 10번 이 글처럼 바꾸어 쓸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 이건 이제 우리 그 수능 문제 조금 흉내 냈네, 그죠? 이제 쓰기에서 바꿔 쓰기에서 불리지는 일지 서쪽 압록강변을 지나다가 하백녀 유아를 만나 즐겨 그녀를 맞이하여 고주몽을 낳게 하였다. 때 곧 이민년 5월 5일이다. 곧 한나라 왕 불릉의 원봉 2년이다. 불리지가 죽으니 유하는 아들 주몽을 데리고 웅심상으로 돌아왔으나 지금의 설안어다. 주몽이 성장하여 서방을 주유하다 가서원에서 택하여 거기 살다가 관가에 뽑혀 말지기로 임명되었다. 얼마 안 가서 관가에 미움을 사서 오이와 말이 협보와 함께 도망해 졸본으로 왔다. 때마침 부의 왕 후사가 없으니 주몽이 마침내 사이가 되어 대통령이 이을 고구려 시조라고 한다. 자, 10번. 어, 틀린 걸 찾으래. 자, 인물의 비범을 재능에 초점 맞추면 좋겠군. 호탕하면서 장엄한 기상이 나타나면 좋겠군. 나오죠? 그 다음에 객관적 역사사실. 객관적이진 않죠. 이건 뭐 다 신화, 전설, 그리고 다 주관적이고 주관적 역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11번. A2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시오. 11번. A. 아래에 대한 얘기죠. 예, 난생설화. B. B가 어디 있어? B가 일광. 일광이니까 태양 숭배. 그죠? C. 활과 화살. 뛰어난 제왕의 상징이죠. 예. 그다음에 어별성교. D. 어별성교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어별성교면 자라와 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네. 그죠? 오곡의 씨앗. 오곡의 씨앗은 자기 희생 속죄 모티브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제 농경 사회를 얘기하는 생산성. 난생사를 관계 있는 고대의 신앙 뭐예요? 태양숭배 사상이죠. 태양숭배 사상. 자, 태양숭배 사상. 자, 그 다음에 해모서 유압의 결합에
천신과 수신의 결합. 네. 이 신화를 바탕으로 한 한문 영서사의 작가와 작품명 뭐라 그랬어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편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당군 신화래. 주몽 신화의 배경 지식 정도로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몽 신화를 전체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할까요? 내일 문법. 네, 내일 문법 할게요. 내일 하고 금요일 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봅시다.